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남학생들이 자주 쓴다는 맥도날드 할머니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쓰는 편인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10년 이상 지난 표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0년도에 SBS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 맥도날드 할머니 같은 경우는 매일 서울 종동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에 방문해가지고 새우잠을 자고 영자 신문을 읽는 생활로 화제가 된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전 직장 동료의 말에 의하면 대학 시절에 메이킹이었고 고독했지만 늘 우아했고 고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본인이 말하길 커피 같은 것도 호텔 커피를 마셔야 하고 평범한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스타일대로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렇게 산다면서 자신의 신경을 밝히게 됐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게 뭐가 문제였냐고 하면 무엇보다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결국은 맥도날드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2013년 우영고 변사자인 채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욜로죠. 돈도 모으지 않고. 하지만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렸죠. 요즘 수많은 대한민국의 K녀들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이걸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고사 같아요. 며칠을 속으로만 되뇌이다 답답해서 꺼내는 이야기. 몇 주 전 애들이 서로 장난스레 말한 단어 중에 맥도날드 할머니가 있었다. 딱 봐도 좋지 않은 뜻인 것 같아 붙잡고 무슨 뜻인지 설명하게 하니 고독사하는 고령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였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누가 기록에 해당 사건을 남기며. 자, 일단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교사로 보이는데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일단 이게 반성문을 쓰고 누가 기록에 남길 정도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끓긴 것이 아닌가? 육강남을 찾다가 결혼하지 못한 나이 많은 여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문까지 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맥도날드 할머니 부분은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여교사는 뭐 고독사하는 고령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고독사가 포인트가 아니고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 게 포인트예요. 즉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더라도 못 찾았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제대로 노후 준비를 했었어야죠. 하지만 맥도날드 할머니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커피 먹고 지금으로 따지면 욜로의 생활을 한 거예요. 욜로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비참한 노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맥도날드 매장에 민폐를 끼친 거예요. 그게 포인트지 고독사가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런 지능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근래에 학교복도, 교실, 급식실에서는 정말 뜻도 모를 혐오 단어가 많이 들린다. 속뜻을 서른케 하면 대개 여성, 노약자, 사상의 계층 등을 비하하는 단어였다. 우리들은 정말 매일 아이들의 단어 사용 하나하나에 주의를 주고 온 신경을 집중한다. 변한 것 없이 아이들은 금방 혐오 단어를 내뱉기 일수다. 이럴 땐 그냥 회의감만 든다. 페미, XX년은 기본이고 심지어 교사에게 창녀라고 말하는 경우도 봤다. 언어폭력으로 학폭이 교보위까지 열려도 잠시 주춤하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었다. 몇 년을 공부한 선배들 중 몇몇은 면직을 했다. 자, 일단 요 내용부터 일단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 교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교사들 중에서 FM 사상을 가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교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어린 학생들한테 은근슬쩍 FM 교육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도 아이와 학부모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상을 심어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도 애들이 분노하다 보니까 뭐 오세라비님 이런 분들한테도 고민을 털어놓고
그런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쌓인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폭발하게 된 거죠. 이거는 결국은 업보를 치르는 겁니다. 이거를 왜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잘못은 정녕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경위서를 읽다 보면 여염 단어의 출처는 대개 일베, DC 같은 남초 사이트 또는 게임 채팅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다 뜻을 몰라 찾아본 그 사이트들은 언어의 디스토피아 그 자체였다. 범죄의 온상 같은 역겨운 그곳에서 발언의 심각성도 모르는 어른들의 타자 노림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재상생된다. 맥도날드 할머니를 비롯해 타인의 상황에 대해 공감보다는 혐오를, 배려보다는 놀림거리로 삼는 10대 남자아이들의 태도에 정말 질려버렸다. 교사로서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깊은 괴리에 요즘은 그냥 동력을 잃어버린 기분이다. 인터넷이 인셀들의 무지함으로 잔뜩 가열되어 현실까지 불태우는 것 같다. 저는 여기 인셀 이야기 있잖아요. 인터넷이 인셀들의 무지함으로 이 표현 보고 제가 뿜었어요. 인셀이란 단어 자체가 이게 혐오 표현이에요. 이게 2020년대부터 이게 많이 사용됐대요. 그때 이제 일종의 뭐 번탈남, 도태남 요거와 비슷한 의미로 인셀을 썼어요. 서양에서 있었던 단어고 그리고 한국에 이게 들어온 거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남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주계를 보더라도 이제 주계를 보면은 여자들이 꽤 들어오거든요. 거기 들어오는 애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주갤러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인셀남이라고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혐오 표현을 쓰면서 혐오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하며 본인이 혐오 표현을 쓰는지 자체를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사라고 합니다. 참 자격이 의심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학생들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이 가만히로 알고 더욱 설칩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회를 병들게 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되고 대한민국이 소멸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한국 리더들한테 오냐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오냐 하니까 그냥 망나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어린 학생들은 선생이라도 여학생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대항하는 모습, 들이박는 모습,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모습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지금 10대다. MH세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봐도 10대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제 댓글을 보면 요즘 애들 커뮤니티 정말 많이 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소위 찐따를 판별하는 기준은 주류 분위기에 잘 동화되지 못하는 태도인데요. 요즘 아이들의 주류가 안티페미니즘, 커뮤 용어예요 라는 내용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 남학생들 사이에서 여자에 미친 여미새 짓을 하면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주류가 된다는 거죠. 매우 바람직한 인상이다. 그리고 요즘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나는 국제결혼할 거야, 국제연애할 거야 이런 남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정말로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업보를 치르는 거다. 그렇게 저는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맥도날드 할머니로 돌아오면 지금 맥도날드 할머니 단어가 유행하면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주겔에도 관련된 내용이 어제 올라왔던데 주겔은 맥도날드 마케팅 승리를 인정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코로나 때 이 제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 FM주의자죠. FM주의자인데 맥도날드에서 제재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불매운동, 구매운동, 대립이 붙었던 적도 있어요. 왜 논란이 많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썼을까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런 선택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배팅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반발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겁니다. 즉 우리의 미래의 잠재 고객은 포위운동,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 낳지 않겠다, 연애하지 않겠다, 섹스하지 않겠다는 포비 운동하는 애들이 우리의 잠재 고객이라는 거를 알고 배팅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올해 추석에 존엄칙사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존엄칙사가 뭐냐? 친인척들로부터 사적 경계를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홀로 명절을 보내는 여자들이 결혼 안 했다는 거죠. 명절에 먹는 음식. 근데 어디 가서 먹냐? 혼자 음식을 먹는데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맥도날드를 가네? 아, 이게 바로 맥도날드가 노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되면 더 나이 많아지면 이제 맥도날드 할머니처럼 맥도날드를 자주 이용하는 잠재 고객이라는 것을 알고 배팅을 한 거예요. 대기업, 글로벌 기업,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현상을 주벨러가 재밌게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믹타오란 단어 아시죠? 자신의 길을 가는 남성, 이거를 믹타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주계리똥은 한국 여성분들의 맥타우, 믹을 맥으로 바꾼 거죠. 맥타우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네이밍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뿜었습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 케이녀들의 맥타우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 요즘 어린 학생들이 매워진 거는요, 지금 뭐 어른들 탓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린 학생들한테 FM 이념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이거는 남 탓하지 말라니까. 본인들부터 반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맥도날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혐오 표현보다는 조롱 표현이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